월간 조선 뉴스룸 인터뷰입니다. 장원재 생생현대사TV 대표가 1세대 정치평론가 고성국에게 가을 정국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고성국은 한국 정치의 풍향계다. 10월 위기설이니 11월 위기설이니 하는 흉흉한 말들이 떠도는 2024년 가을의 정국을 그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이 사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배에서 배우지 못하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사과였어요. 사과하자 진정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잘못을 시인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시인했는데 진정성 있게 사과도 안 했다. 그럼 더 나쁜 사람 아니냐. 여론이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 후에 문제의 태블릿 PC가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미 대통령은 탄핵당해서 감옥 들어갔는데 몇 년 지나서 그게 가짜였다고 밝혀져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북 주사파들이 벌이는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한 몇 년 감옥 살고 나오면 되지. 사과하지 말아야 합니까?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사과한다고 합시다. 그 순간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 이제 이 문제는 본인이 충분히 반성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정리하자라고 할 언론이 단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또 종북 주사파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뻔한 거예요. 8년 전 상황이 재현되는 겁니다. 단계를 밟아가며 논란이 커질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온갖 가짜 뉴스와 괴담도 다 사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불려 나와서 사과해야 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측근 중에도 사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시키면 자기들은 뜬다고 계산하는 겁니다. 8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공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어떤 경우라도 지금 국면에서는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는 탄핵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 이게 8년 전의 경험과 교훈입니다. 문재인 의혹들은 국사범 수준 아닙니까? 대통령식이나 지내면서 고작 사위 일자리 청탁이나 하고 그 일자리 청탁한 대가로 무슨 공공기관장 주고 공천도 주다니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 얘기입니까? 또 그 부인이 관봉권 5천만 원 뭉치를 특수활동비 식으로 딸에게 줬다면 그것도 직접 주기가 못하니까 누굴 시켜서 줬다면서요. 지금 혐의가 그거 아닙니까? 이건 그야말로 참 파렴치한 짓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은 조롱당하는 것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권력의 양날은 존경과 위험입니다. 그래서 잡범으로 전락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건 가장 혹독한 형벌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수많은 국사범 의혹도 받고 있죠.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귀순 어부 강제 북송 사건,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통계청 통계 조작,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사건. 문재인이라는 분이 5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했나,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야죠. 그래서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가 30%대 초반 사이에서 답보 상태인데요. 내각제라면 정권이 바뀌고 조기 총선이 치러지겠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제 국가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임기 후반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경우들이 많고 레임덕은 왔지만 그것 때문에 권력 구조가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차기 정권 재창출에 대한 질서 있는 계획 수립이 좀 어려워진다는 건 맞지만 대통령 선거의 성격은 총선과 다르죠. 대선은 미래 권력을 뽑는 선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대선 승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하는 걸 해야죠. 잘할 거라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정권이 출범 초기에 이른바 전 정권의 적폐를 사법적으로 처단함으로써 지지율을 올렸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그걸 거의 못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사법적으로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뜻이 없었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를 단행했을 리가 없어요.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특수통 검사 출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총장을 말하자면 문재인 세력의 적폐청산 사법 처리에 적격자라고 보고 인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이걸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다고 봅니다. 윤한 갈등을 걱정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꽤 많은데요. 이명박 세력과 박근혜 세력은 실체가 있는 세력 간의 대결과 충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이명박 대통령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세력 간 전면전이 있었음에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갈등은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세력이 있나요? 대통령 가까이에서 대선 캠프에서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것으로 세력이 형성됩니까? 한동훈 대표는 세력이 있습니까? 주변에 몇몇 캠프 인사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봅니다. 세력 대 세력으로 움직이면 초재선들만이 아니고 4선, 5선으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중진들이 그 세력의 대표로 활동하게 되니 어디서부터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암묵적 합의 같은 게 있어요. 중진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그럼요. 대통령한테도 조언할 수 있고 또 한동훈 대표한테도 조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누구와 누구의 대결입니까? 그냥 대통령한테 한동훈 대표가 시비 거는 거죠. 정책적 차별성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이념적 차별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뭔가 분란은 일어나는 이 갈등은 상당히 악성입니다. 치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정치 경험이 일천한 편이잖아요. 정치 프로토콜에 무지해서 안 벌어져도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대통령한테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까지는 없었죠. 여태까지 없었다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독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 사람이 배석한 사실상 공개된 자리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를 따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밀하게 해야 할 얘기를 왜 사전에 공개해 중인 한시리에 추진합니까? 이건 형용 모순입니다. 뜨거운 얼음 같은 얘기예요. 한동훈 전 장관 주변에서는 우호적 차별화 얘기까지 합니다. 우호적 차별화는 속된 말로 짜고 치자는 얘기인데 짜고 치는 사람이 짜고 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이 현재 범여권 차기 대선 후보로는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선이 2년 반 남은 시점에서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근혜만이 유일하게 대세론을 현실화해낸 사람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준석 의원은 야권이죠.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은 자유우파라고 해야 되겠죠.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원희룡은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어요. 가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나경원은 더 크게 상처받았죠. 2등하고 3등은 차이가 크죠. 김문수가 10년만 젊었더라면 하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김문수 장관이 1951년생, 73세입니다. 이 나이가 어때서요? 김문수 장관도 넓은 의미에서 대권 주자로 볼 수 있습니까? 좁은 의미에서 봐도 대권 주자죠. 이미 2012년에 박근혜 후보하고 경선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마침내 기회가 온 겁니다. 전사의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여권의 대권 잠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10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넉 달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어요. 다 합쳐서 14개월 걸렸습니다. 제2, 제3위 윤석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이창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런 분들 중에 2년 후에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전엔 한 3년은 걸린다고 했지만 노무현 사례가 1년 정도면 된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지금은 석 달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세론을 얘기하거나 한동훈 대세론을 얘기하는 건 정말 황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될 걸로 보십니까? 구속된다고 봅니다. 혐의가 워낙 많아서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개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혁명군 때부터의 순정을 지키고 있는 이재명 순수 팬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재명이 감옥에 가면 옥바라지하면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개딸의 대다수는 이재명 개인에 대한 순정으로 모여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미래 권력을 향해서 움직이겠죠. 김경수가 될지 김부겸이 될지 누가 될지는 지금 전혀 오리무중이지만 누군가가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대안부재론도 있습니다만 대안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건 대세론을 관철하기 위한 공작입니다. 대세론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대세가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대안이 나옵니까? 대안은 대세가 사라지는 순간 바로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납니까? 끝나죠. 조국 의원도 구속될 거로 봅니까? 당연히 구속되죠.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 더불어민주당은 400억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하는데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당사 팔면 돼요.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끝나면 거기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빅뱅이 시작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당이 크게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기가 오면 오히려 합치고 모이게 되죠.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가면 민주당이 바로 두 쪽이나 세 쪽 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병헌이 주도하고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의 공천 학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을 피해당해서 나간 사람들이죠. 굳이 바깥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또 조국혁신당도 굳이 바깥에 있을 이유가 없죠.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야권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남아있겠죠. 빅뱅 이후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및 조기 하야, 조기 대선으로 시나리오를 짤 가능성은 없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각 세력 사이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이죠. 최대한 시기를 당겨야 할 이해관계는 조국 대표가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구속이 임박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빨리 왔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찬스가 없는 거니까요. 다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조국 대표 감옥 가고 이재명 대표 감옥 간 다음에 뭔가 선거판이 벌어져도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탄핵 전선을 구축하는 강도가 좀 달라요. 야권은 계속 탄핵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봅니다.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는 하다가 탄핵까지 갔어요. 그런 사태가 처음이라 대처가 미흡했죠. 자유우파 진영의 8년 전에 학습 효과가 있죠. 어떤 학습 효과입니까? 박근혜를 끌어내리면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도 힘들더라. 그걸 김무성, 유승민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껏 정치 전면에 못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진영에서 보면 만인의 공적이죠. 그 학습 효과가 큰 겁니다. 그래서 탄핵은 어려울 겁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대통령한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탄핵은 다릅니다. 대통령 탄핵하면 다 죽더라. 그래서 절대 탄핵까지는 안 갑니다. 8명 이탈 절대 없을 겁니다. 월간 조선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해서 살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자각된 개개인이 정치의 주체로 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절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선 안 됩니다. 정치 성향은 다 자유롭게 가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런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좌파 성향을 가져도 좋고 우파 성향을 가져도 좋아요. 그런데 그 성향이 자신의 주체적 판단이냐 아니면 내가 세뇌당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자신들한테 되물어봐야 합니다. 군중이 돼서는 안 된다. 자각된 시민이 돼야 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해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팩트체크를 늘 하셔야 합니다. 정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중을 향해 선전하고 선동하죠. 괴담을 퍼뜨리기도 하고 혹은 서두르다가 실수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걸러내는 일을 언론이, 시민 개개인이 해야 합니다. 적어도 가짜가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줘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이 아닌 괴담을 유포한 사람이 선동을 잘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